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9747님 댓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레슬링 옵저버 뉴스레터의 데이브 멜처가 한국 시간 6월 18일 일요일에 첫 방송되는 AEW 콜리전을 통해 CM펑크의 복귀가 계획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러와 스맥다운처럼 AEW도 다이너마이트 콜리전으로 브랜드 분리 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펑크의 복귀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고, 뭐 이건 좀 이따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차라리? 그렇죠. 예. 좀 네. 예. 펑크의 복귀. 정확하게는 네. 펑크의 복귀보다는 먼저 이 콜리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ROH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TV 방송이 되는 게 일단은 ROH 브랜드보다는 AW 브랜드로 일단은 붙어서 ROH가 약간 곁다리로 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리전을 썼다는 거는 여기는 아무래도 ROH 중심이 될 게 분명해 보여요. 콜리즌이라는 명칭이 일단은 붙은 거니만큼 ROH에서도 썼고, 대신 이제 ROH가 이제 AW 인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브랜드는 AW로 나오되 아마 이제 그 사이드로 이제 ROH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별개는 또 ROH 뭐 아너클럽에서는 인터넷 방송이 또 붙겠죠, 추가로. 그러면은 약간 의문사항이 드는 게, 토니카는 그럼 ROH 인수 왜 한 거야? 아니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약간 이제 펑크의 이제 뭐 합류냐 복귀냐 아니냐 이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확실히 ROH가 이제 TV쇼를 하겠다는 거는 일단 뭐 마이클 카넬리스라든가 뭐 마리아 카넬리스라든가 몇몇 인원들이라든가 뭐 클라우디오도 그랬고 뭐 누구죠? CD도 그랬고 네. 언젠가 TV쇼는 할 거다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밝혔고, 일단 이게 일단 6월 정도로 일단 구체화되는 거니까. 아니, 다만 이제 옛날처럼 ROH라는 걸 딱 내놓기에는 좀 ROH의 이미지가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이미 예전에 아니, 한번 싱클레어 때 좀 개판난 것도 있고 해서. 아니 본인이 ROH의 부흥을 위해서 ROH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ROH 오리지널 로스터라고 볼 수 있는 사모아조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왔으면 ROH만의 맛을 살리고 ROH만의 이런 개성을 살린 ROH 위클리 쇼를 가야지. 왜 ROH 위클리 쇼에 AW 로스터가 주가 된다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크가 좀 약간 합쳐질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크하고 다크 엘리베이션이 좀 약간 모호해졌잖아요, 여러 이유로. 그 댓글이 또 있어요. 그 밑에 램페이지는 지금 이딴 식으로 쓸 거면 다크 엘리베이션이랑 합쳐서 이군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거 아마 주셨거든요? 올인 전에 아마 그런 개편안은 나올 겁니다. 일단은 뭐 워너라든가 뭐 AW 측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도 있고, 이제 또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하면서 이제 뭐 그 전에 포비든 도어도 할 거고, 데스피포 디스아너도 이제 올아웃 이후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가려면은 결국에는 토니칸이 어차피 AW, ROH를 다 가진 이상 재개편은 불가피합니다. 재개편은 불가피한데, 일단 그건 그렇다 쳐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펑크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는 맞고, 일단 다른 제3자 검증 채널 1, 2, 그러나 펑크를 쫓아했었던 제작진들의 AW 제작진들의 반응은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만, 그 펑크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AW, 그러니까 나는 이제 AW랑 ROH랑 한 회사니까요, 이제. 아니 한 회사고 뭐고를 떠나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아니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니까 AW 다이너마이트의 경우에는 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램페이지는 스맥다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때까지는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크나 다크 엘리베이션의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인 거잖아요, 사실상. 네, 무료 방송.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지금 램페이지와 다크와 다크 엘리베이션은 굉장히 지금 약간 효용같이. 아니 짬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빙자하면은 짬뽕들이 일단은 로테이션을 출전하는 거는 그대로 원칙대로 지켜는 지는데, 지금 그 순서가 옛날에 비하면 좀 규칙적이진 않아졌어. 좀 아쉬운 점은. 그러면 근데 이게 원인이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로스터가 넘쳐서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것도 맞고, 아무래도
일단 먼저 1차적인 건 부상 병도 때문에 원래는 순환으로 이렇게 순환 출전해야 되는 선수들이 제대로 순환 출전 못한 것도 있고 1.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펑크 얘기는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펑크 때문에 약간 엉켜버린 것도 있지 또. 오케이, 그럼 펑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다이너마이트는 다이너마이트 일단 그대로 냅두고 램페이지와 다크 엘리베이션의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니 얘네를 그냥 완전히 뚝 합쳐가지고 새로운 브랜드, 그러니까 로와 스맥다운에 걸맞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와 또 하나의 브랜드를 재창출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두 번째 쇼로 갖다 넣고, 그리고 콜리즈는 하나 추가를 해서 세 개의 브랜드 쇼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게 이제 AW의 계획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크가 이제 무료 방송이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다크와 다크 엘리베이션은 합쳐진 채로 약간 이 브랜드와는 동떨어진 게 될 수도 있어. 별개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램페이지, 뭐 다크 엘리베이션 합친 거에 대한 제2의 브랜드, 네. 그리고 ROH 콜리전 중심으로 되는. 이게 AW 콜리지 될지 ROH 콜리지 될지 몰라요. 어쨌든 세 개가 어쨌든 주춧돌이 되는 거고, 네. 그 밑에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인방으로 진행하는 다크와 다크 엘리베이션을 그대로 놔둘 거다라는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램페이지가 좀 축소되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크 엘리베이션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이해가 돼? 아니,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나도 오랜만에 AW 소식 듣고 뭐 어쨌든 리포트로는 AW 소식을 접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재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TV 방송을 3개로 재개편될 거예요. 그러니까 램페이지 대 램페이지가 개편된 램페이지. 그러니까 다크의 일부가 섞여 들어가든 뭐가 되든. 네. 그리고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램페이지 강화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 강화되는 강화되는 램페이지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이제 콜리전 이게 ROH가 붙을지 AW가 붙을지 어쨌든 콜리전 그리고 그거는 동떨어질 완전히 무료로 방송되는 다크와 다크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다크 아니, 새로운 개편된 다크. 그러니까 차라리 다크와 다크 엘리베이션은 합쳐지겠지 아마. 그게 낫지 사실. 지금도 다크도 사실상 인디 선수들도 맨날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다크와 다크 엘리베이션 경기가 좀 희미해진 건 사실이야.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개편 계획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교차적으로 뭐 레슬링 업적 뉴체스터 됐든 뭐 PW 인사이더가 됐든 그런 데도 다 교차 검증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펑크 얘기인 거잖아요. 그 로스터가 개편되면서 펑크가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처음에는 루머인 줄 알았지만 교차 검증적인 내용으로 요청이 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제리코가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맨니게 뭐 대놓고 뭐 지난번 올해 엑세스 팬미팅에서 그 팬이 돌직구성 물어봤다며 펑크 때문에 징계당했을 때 그때 어땠냐고. 그때 맨 잭슨이 이런 말 했다며 최악의 6주인가 최악의 7주였다 징계 기간 동안이. 그러니까 지읒 같았다 문자 그대로. 이 정도면은 일단은 펑크에 대해서 백스테이지 내에 반감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근데도 윗선에서는 펑크 책상 안 빼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안 뺀 거야. 이거를 약간 저거하고도 연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프 하디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쵸? 예. 뭐 지난주에 얘기했겠지만 조건부로 예.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 AW 내 티켓 파워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 스타성이 있는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존 목슬리, 크리스 제리코, 뭐 브라이언 다니엘슨 티켓 파워가 있죠. 근데 이들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는 백스테이지에서 난동을 피운 CM 펑크, 약물에 맨날 취해갖고 다니는 제프 하디. 이 둘보다는 존, 크리스, 브라이언 티켓 파워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일단은 좀 이제 이후에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이번에 아예 더불어 나띵까지 아예 그냥 4명의 친예 선수들이었던 네. MJF 뭐 다비, 세미, 저기 정글보이 다 지금 써가지고 이번에 지금 타이틀 매치 각본 쓰고 있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안 좋은 시선들이 오고 가긴 하죠. 4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4년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비스트도 동의는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네. 요즘에 여기 마이크로 한기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네. 최강 야구.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한화의 문동주 선수가 160km를 찍었다면서요. 그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원체 이제 본인의 이런 어깨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예. 이 선수는 지금 한화의 그 수베로 감독 그리고 이하 코치진들에게 하나의 특명이 내려진 거예요. 얘는 대한민국의 대표 투수로 성장할 사람이니 얘는 무조건 아껴라. 아. 왠지 그래서 한화에 하고 대한민국 대표하니까 어떤 분이 생각나는군요. 유현진이요? 동... 근데 보면은 1군에서 뛰면은 바로 2군으로 내려가고 또 2군에서 잠시 쉬었다가 1군으로 올라와서 경기 뛰고 또 내려가고 2이닝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너는 올해 몇 이닝 뛰어 내년엔 몇 이닝 뛰고 그 다음에는 또 몇 이닝 뛰어서 갈아 쓰지 않겠다 이거구나. 네. 믹서기에 놓고 갈지 않겠다 이 소리구만. 네. 이러니까 또 어떤 감독님이 또 생각납니다. 안 돼. 근데 그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면 적어도 MJF, 정글보이, 다비알린, 세미게바라 중에 한 명 정도는 AW를 대표하는 스타로서 성장을 해 있어야 돼요. 그런 티켓 파워가 또 돼야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승타이스에게 보강해서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이 네 기둥이나 언급된 선수보다 성장이 빨랐던 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이언 다니엘슨? 아니요. 걔는 이미 베테랑인데. 베테랑 말고 신예들이라고 키워낸 선수들 중에서 정작 내 기둥이 아니었거나 내 기둥에서 떨어져 나갈 애들이 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4년을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가 쇼스타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예 선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수들입니다. 얘기를 해봐요. 데니얼 가르시아, 그치? 휠러 유타, 음? 그리고 리키 스탁스, 그리고 윌 홉스. 참고로 이 4명은 물론 AW에서 뽑았던 신예 선수들 맞지만 아예 제작진들이 띄워주진 않았던 선수들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떴다고요? 오히려 자. 얘네가 각본 비중이 더 높아요. 지금 받고 있는. 데니얼 가르시아의 경우에는 제가 늘 AW를 얘기를 하면서 맨날 비판하는 BCC 대 뭐지? JAS. JAS 거기에 맨날 중심 인물이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 1년 내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쪽은 옹호를 하고 제가 비판을 했지만 예. 항상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선수는 뭐 크리스 제리코도 아니고 존 목슬리 뭐 있었지만 거의 스토리에 어쨌든 양념이 되든 본인이 메인 DC가 되든 사이드 DC가 됐든 어쨌든 빠지지 않았던 선수가 데니얼 가르시라라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그거의 라이벌이었던 게 바로 또 BCC 쪽의 힐러 유타였고. 생각해보세요. 작년 시즌 거의 반 이상이 2명이 이끌었어요. 싱글 매치는. 와, 근데 왜 나는 아무도 모르겠지? 당연히 AW 안 보니까. 이해는 가. 그리고 뭐 윌 홉스라든지 리키 스탁스의 경우에는 AW에서 대표적으로 크고 있는 파워형 선수들이기 때문에 홉스가 그 파워하우스 홉스. 네. 예. 파워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키 스탁스도 원래 테크니션이긴 하지만 파워하우스를 구사할 줄 압니다. 가끔 예.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뭐 TNT 챔피언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계속 도전을 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챔피언십 이진급 챔피언십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은 메인급 라이벌리는 아니지만 그 밑에 약간 사이드 DC 정도 되는 라이벌리급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특히 뭐 TNT라든가 올해 뭐 인터내셔널 거기라든가 뭐 ROH 같은 경우 퓨어라든가 그런 이선급에 계속 깔짝깔짝 나왔어요. 홉스하고 스탁스는 재밌게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비알린 뭐 아까 얘기했던 정글보이 뭐 이런 선수들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얘네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컸다? 뭐 지금의 문동주가 160 뿌리고 김서현이 너클볼 뿌린다 뭐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컸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괴리가 발생한 거예요. 제작진들은 야심차게 믿어준 건 재밌게도 아까 언급한 4명의 기둥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팬들이 믿어준 선수, 그러니까 제작진들의 바람과 다르게 팬들의 그런 걸 받고 소위 이른바 하입됐던 선수들은 오히려 AW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각본을 받고 움직인 애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네,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탐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각본과학적으로. 아니 각본공학적이 아니라 뭐 본인의 생활을 넘나들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세미 게바라 어느 정도 기대를 받긴 했어요. 한참 성장하긴 했죠. 근데 본인의 사생활 때문에 일단은 나가리가 됐죠. 그러네요. 세미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됐죠. 간단하게 설명만 해준다면 세미 게바라가 옛날에 과거 설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좀 본인 실적으로는 좀 타이 콘티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아무래도 좀 너무 결혼 생활을 너무 실각본에 너무 섞으려고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뇌절이 된 느낌? 그러니까 본인의 전 여친을 차고 타이콘티하고 이렇게 레슬링에서 만났지만 실제로 결혼까지 했거든요.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 생활을 아니, 각본으로 갖고 오는 그러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일과 사랑을 구분을 안 한 거네. 예. 그래서 좀 뒤죽박죽이 됐죠. 그래서 세미는 약간. 뭐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끝났어요. 나르게 됐고. MJF는 뭐 얘기 안 해도 일단 우리가 챔피언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얘는 좀 약간 좀 뒤에 얘기해야 돼요. MJF는. 얘는 약간 뒤에 네. 얘기하고 그나마 다비 알린의 경우에는 스팅 옆에서 경험치를 계속 먹으면서 잘하고는 있지만 얘도 싱글보다는 스팅하고 같이 뛰는 경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근데 또 스팅이 언제 은퇴할지는 또 모르잖아요. 일단 올해 은퇴를 밝혔어요. 지난번 세그먼트에서. 예. 근데 스팅이 계속해서 다비 알린 곁에 남느냐 아니면 너는 진짜 이제 나를 밟고 싱글로 날아오를 때가 됐다라면서 손을 확 떼줬을 때 얘가 진짜로 날아오를 수 있냐 없냐의 시점은 이제 스팅이 은퇴한 시점부터 아마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싱글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태그 내지는 좀 TNT. 그나마 좀 많이 먹었던 건 TNT니까 다비 입장에서. 얘는 태그팀에 서면 일단은 잘 뛰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정글보이를 보자고요. 정글보이도 솔직히 거의 얘기하면은 태그팀 전문이었죠. 좀 어. 안타깝게만 하면. 태그팀 전문으로 뛰면서 루차사우루스랑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싱글로서 최근에 두각을 드러냈던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끊겼다가 이어지게 된 과의 대립. 크리스찬과의 대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그러니까 너무 제작진들이 너무 태그로 키워서 얘를 싱글로 키워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다가 부랴부랴 그렇게 잡은 거야. 그래도 얘는 정글보이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 그러면 약간 지금 뭐 MJF 얘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좀 약간 이건 좀 너무 넘어선 추측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AW가 태그팀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점이라고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오케이. 근데 지금 뭐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AW의 약간 스테이블이라든지 이런 태그팀 뭐 혹은 그리고 뭐 이제 군단 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군단 체제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뭐 각자 스테이블끼리 맞붙고 이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사생활 혹은 뒤늦게 깨달은 제작진들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급하게 막 푸시되는 싱글 각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밟고 일어설 기회가 제작진한테 주어지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걸 못 찾은 거 혹은 네. 안 찾았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봐요. 다만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갑자기 데니얼 다른데. 가르시아라는 데니얼 휠러 뭐 이런 선수들은 이 스테이블 혹은 태그팀끼리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풀면은 잘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작진들이 얘 괜찮은데 쿡쿡 찔러가면서 그냥 한 번 더 해보자 실력으로. 얘 그냥 한번 싱글로 키워보는 거 어때?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싱글 레슬러로서의 기회를 줬는데 그래 잘하네? 그럼 조금 더 기회를 줘볼까? 어라? 더 잘 먹네? 그러면서 이제 푸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얘네들은 어딘가에서 계속 우리가 들은 거는 기억이 나. 그러니까 2022-23 시즌 기억에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살짝 애매하게 끼어버린 건 아이러니하고 MJF예요. 왜 논외가 되냐면은 MJF는
떴다라고 하기엔 또 지가 말아먹은 게 있어. 예를 들면 뭐 파이프함 사건이라든가 뭐 팬들과의 충돌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있어. 근데 또 그렇다고 제작진들이 또 안 띄워준 건 아니야. 그럭저럭 또 각본은 그럭저럭 꾸준히 잘 줬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의심까지 했잖아요. 어. MJF는 도대체 뭘 제작진들한테 헤쳐먹었길래 지금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얘가 이 정도까지 지위를 받냐고. 근데 그렇다고 또 MJF가 억지로 그걸 받냐? 또 아니야. 또 막상 쇼매치를 뛰면 또 잘해. 그게 지금 이러니까 MJF는 여기 중에서 논외로 치는 거야.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작진들 안에서도 머리가 골치 아파진 거야. 원래는 4명을 골고루 키우려 했던 거는 내가 방향성이 보여.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제작진이 생각했던 건 다르게 괴리가 발생한 거야. 정작 제작진이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커버리고 또 정작 그 안에서 멀쩡한 애들 추려보니까 그나마 정글보이 바비알리는 일단 모르겠어. 그리고 MJF. 근데 MJF는 또 얘는 또 가까이 또 사고를 치긴 치는데 그렇다고 또 얘를 그렇다고 각본에서 배제해버려? 오케이. 근데 또 경기할 때 또 그럭저럭 이른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짧게. 중간은 뽑는다. 또 얘가 또 중간은 하네.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이게 애매해진 거야. 오케이. 그 상황이 지금 오인 게 지금 싱글 전선인 거야. 지금 신예들 라인에서는. 오케이. 근데 왜 펑크 그 얘기가 왜 나왔었죠 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애매한 상황에서 티켓 파워를 잡기 위해서 티켓 파워 얘기했었지. 아이러니하게도 토니칸이 아니라 그 상부라고 할 수 있는 워너 디스커버리 측이 토니칸한테 제안했다는 거지. 지금 뒤에 나온 루머가 맞다면. 뭔 소리야 또 그건. 그러니까 이 펑크를 영입하겠다는 게 토니칸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지금 레슬링 옵저버 뉴스세트 이런 데 나온 거에서는 오히려 워너 디스커버리 그룹 측에서 펑크를 원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이만큼의 지금 AW 제작진들 현 주소를 지금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쇼를. 근데 문제는 그거와는 다르게 실제로 굴려보니까 괴리가 심해. 괴리가 심한데 정작 이거를 방송하는 방송사에서는 야 니네 괴리 심한 거 보이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티켓 파워 그냥 돈 벌리는 걸로 하자. 욕먹어도 좋으니까 돈 벌리는 걸로 가자. 이러니까 지금 이걸로 인해서 맨닉 형제도 혼란스럽고 토니카는 모르겠고 제리코하고 CD 같은 나머지 제작진들도 펑크는 지읒 같은데 아니 방송사에서 펑크를 원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혼란에 빠진 상황이야. 그런데 곧 이제 페이퍼뷰는 연달아 있고. 근데 일단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 펑크 자리는 안 빠진 게 맞는 거잖아 결국에는. 안 빠진 거지. 그쵸. 펑크가 난리 쳤어. 이 사태를 우리는 절대 묻고 하지 않을 거야. 너 징계위원회 해부. 나 안 해. 씨발. 이랬는데 잣됐다. 쟤 사표 쓴다고 했네. 일단 그러면 우리 냅두자. 계력이네. 개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작진들은 펑크를 사표를 받고 징계를 때리고 그러고 싶지. 쫓아내고 싶지. 크리스 뭐 제이코라든가 다니엘스라든가 CD라든가 다 그렇거든. 그러면 다 그렇게 싫어하는데 넥스트 펑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W 과제로 남은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못 키운 거잖아. 근데 그거는 떡더미도 똑같아. 그나마 다행인 거야. AW 그나마 다행인 거. 이거는 떡더미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억지로 키우고 있는데 반향이 크잖아. 역효과가 크잖아. 솔로 시kwa요? 블러드라인 그 자체요. 씨발. 그치. 블러드라인 그 자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프도 조건부로 복귀할 수 있는 이유 아닌 이유 결국 떡더비 때문도 그래요. 떡더비도 봐봐. 우소 남잖아. 아무리 사고 쳐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니까. 안티스타가 뭐 지난주 방송 들어서 알겠지만 안티스타가 제프 하디 올해 안에 또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올해 4월 23일이요. 1년은 12월 31일까지. 그죠? 응. 가능성 있어. 그리고 있어. 일단 제프는 결정적으로 노쇠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일단 뭐 제프 하디는 뭐 그렇다 치고 나는 좀 더 길게 봐서 내년 3월. 내년 3월 일단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요 AW는. 일단 더블어나띵에서 지금 제작진들이 그래도 이번에 내 기둥 각본을 믿었는데 근데 좀 너무 급하게 푸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일단은 해봐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결국에는 욕먹는 거 감수하고 펑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슛적으로 따지면 MJF 어깨가 쓸데없게 무거워진 거야 지금. 해봐야 하는데.
왜냐면 더불어나뛰어서 메인 이벤트는 MJF가 가져갈 거거든 일단. MJF의 나머지 3명 중에 1명. 근데 이번에 4A로 붙지 않고 1차전이 다비알린드 세미 게바라?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이 지금 정글보이. 왜냐면 그 랭킹제를 옛날 랭킹제를 불의 없앴다지만 명곡처럼. 그거를 계산을 해서 정글보이가 최근에 크리스탈 이기고 이랬으니까 정글보이한테 2차전. 그리고 여기서 세미 대 다비 승자가 이제 해서 붙은 사람이 MJF랑 이제 더블어나띵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붙는 거. 이렇게 지금 각본이 결정이 됐는데 일단 여기서 봐야 돼. MJF가 일단은 반은 해줄 거야 보면 결국 그 상대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메인 이벤트가 흥하냐 망하냐가 어쩌면 AW가 지금 하반기를 결정할지도 몰라. 근데 MJF도 은근 상성 타는 애 아니에요? 근데 옛날 파이터 페스트 때 보면 그래도 뭐 정글보이라든가 옛날 이렇게 한번 약간 선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4A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비알린이나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은 MJF는 그래도 상성을 덜 타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기동 중에서 상성을 제일 많이 타는 건 세미 게바라가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는 왜냐면 세미가 하이플라이어잖아요. 극단적으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내기동 중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게 MJF라서 제작진이 MJF 밀어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MJF는 올드스쿨 되고 테크니컬 되고 하드코어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뜬금없게 하나마 뭐 프란차 정도 치고. 근데 일단 다비 보세요. 다비는 하드코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이플라이어도 좀 됩니다. 문제는 브롤링이야 뭐 목소리하고 하면서 좀 약간 검증이 돼서 쳐도 테크니컬 좀 약해요. 그리고 정글보이 테크니컬 되고 하이플라잉 됩니다. 그 태그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합 맞추는 거는 오히려 잘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감정선을 살린다거나 혹은 케이페이브와 그 슛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약해요.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너무 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돼야지 말이 맞는 거냐면 이렇게 랭킹제로 해가지고 뭐 이긴 애가 그 다음이랑 붙고 이긴 애랑 그 다음 붙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셋 중에서 난 놈이 한 명 무조건 나와야 돼. 에일리 마냥. 예. 불후의 명곡의 에일리 마냥. 예. 그리고 그나마 좀 우리나라라든가 외국 레디 쪽 스퀘어 서클 쪽에서 그나마 예측을 하자면 여기서 난 놈은 아무래도 다비알린이 될 거는 같다라고 얘기는 해요. 왜? 그나마 이렇게 딱 우리 육각형, 오각형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려보면은 그래도 조금 MJF가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약간 뭉개진 육각형에 치면 그래도 그럭저럭 육각형에 완벽하게 나오는 거는 다비 굳이 아니에요? 보면 다비가 맞거든요. 예. 굳이 따지자면 왜냐면 다비는 그래도 프로모나 이렇게 마이크워크 이런 건 되거든요. 또. 자,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네 개동 중에서 MJF 빼고 세 놈 중에서 한 명은 무조건 지금 나야 되는 거고 네.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도 난 놈이 없고 MJF가 정말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갔을 때 MJF도 이 모든 걸 못 살린다? CM펑크 복귀밖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일 때 MJF가 한 자리를 먹은 상황에서 MJF한테 멱살 캐리를 해야 한다는 임무 아닌 임무가 주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파트너가 제대로 안 세워지면 진짜 MJF, 그러니까 슛적으로 MJF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이. 진짜야. CM펑크 복귀하면 또 CM펑크가 챔피언 달라고 난리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다이너마이트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도 ROH 콜리즌의 뭐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그러면 또 에디 킹스턴 내지 클라우디오 이쪽에 원래 슛적으로 사이 안 좋았던 옛날 사람들하고 또 충돌해야 되는데 콜드 카바나 하든가 대놓고 산의 왕따를 거의 각오하고 들어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지켜봅시다. 네. 답이 없어요. 이 다음 얘기할 것도 답이 없는데 씨발.